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열입니다. 자, 금일은 10월 7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2시 44분입니다. 오늘 살펴보실 종목은요. 두산중공업이라는 기업이고요. 코드번호는 034020입니다. 자, 두산중공업이 오늘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2평선에서의 저항을 좀 받으면서 14,000원 부근을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위치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위치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14,000원 부근, 이 부분을 좀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지금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부양책에 대한 협상을 정지를 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죠. 더군다나 글로벌 증시 그렇게 뉴욕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서 국내 증시도 장 초반에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뉴스가 한 게 뭐 몇 가지 좀 최근에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어제 좀 약세를 보였던 그런 원인인, 자, 두산퓨어셀의 블록들입니다. 자, 블록딜인데 두산퓨어셀, 두산그룹이 지금 기업 정상화를 하면서 두산중공업에 지금 힘을 좀 실어주고 있고, 두산퓨어셀이라는 그 친환경 기업인 이 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절반을 지금 19%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다 두산중공업한테 다 그 양도를 해주기 위해서 그런 비용들이 없어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절반 비중 19% 정도를 매각을 해서 두산중공업에 양도를 해주는 비용으로, 그리고 채권을 조금 이 담보 대출이 좀 받아 있는 그 담보를 해소를 하고 두산중공업에 양도를 해주는 비용으로 나머지를 좀 사용하려고 했는데, 19.7%를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절반밖에 매각이 안 된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추후에는 지금 두산중공업에 두산퓨어셀에 대한 지분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추후에는 다시 한번 시장에서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슈들은 두산퓨어셀을 매각하는 거기 때문에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두산퓨어셀이라는 지분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받으려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재무 개선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지금 19%에서 절반만 이제 매각이 되면서 한 번 더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매각이,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두산퓨어셀의 지분이 남은 비중 9.7%, 대략적으로 10%를 매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두산중공업이 두산퓨어셀의 그 지분을 양도를 받는 것이 조금 불투명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굳이 이런 얘기를 안 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드렸던 이유는, 자, 친환경 산업인 해상풍력에 관한 뉴스가 좀 나왔는데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자, 이 두산중공업이 국내 최초로 탄소 섬유로 개발한 소재, 이게 적용된 유리섬유 블레이드 발전기라고 하는데, 에너지 효율이 40% 이상 상승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저풍 속에서도 고효율인 풍력 발전이 가능한 제품으로 알려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풍력 발전을 하는 발전기의 날개, 이 블레이드, 이 탄소 섬유로 만든 유리 섬유 블레이드가 그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를 분석을 해보니까 지난해의 9월, 11월 13일, 19일, 그리고 12월 5일 네 차례에 걸쳐서 블레이드가 파손이 됐다고 밝혔죠. 이 기사가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이게 지난 7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 뉴딜 첫 행보로 실진단지를 방문을 해서 해상풍력 발전용 용량을 늘려가지고 블레이드 분야에서도 우리가 결코 세계 수준에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돼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라고 얘기했던 그 블레이드 장비입니다. 세계적 기술이라고 극찬을 했던. 근데 이 장비가 문제점이 좀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블레이드 이 날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파손이 됐기 때문에 17기 중 4기는 교체를 완료했고, 이 20기 중에서 4기는 교체 완료했고 13기는 교체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들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는 게 지금 부각되고 있는 거죠. 자, 해상풍력 산업은 그린 뉴딜의 핵심이라고 불리면서 두산중공업의 수혜가 이제 해상풍력 산업에서 유일하게 매출이 반영이 되는 두산중공업의 수혜를
우리는 뭐 지금까지 주목을 해왔습니다. 이런 해상 풍력이 실패는 없을 수가 없죠. 당연히 처음에 진행을 하는 것은 실패가 없을 수는 없는데, 대신에 이제 효율성을 따지고 보면은 설비를 추측을 하고 이제 제품을 설치를 하고 해상 풍력 설비를 에너지 풍력 그것들을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풍력 사업이 진행이 된 다음에 수리비라든가 유지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뭐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경제성이 좀 낮아진다 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 해상풍력 산업이 운영 도중에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을 한 것은 좀 부정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 확인해 보니까 이 프로젝트 단지는 1단계에서 실증 단지, 2단계는 시범 단지, 3단계는 확산 단지, 이렇게 3단계로 추진이 되는데, 이 1단계 실증 단지에서 1월에 준공이 됐는데 여기에서 말썽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도 이미지 타격은 물론이고 지금 앞으로 이런 친환경 산업에 대한 행보가 조금 불리하게 적용이 됐다. 이 기사로 인해서 좀 불리하다, 악재다 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로 인해서는 우리 7월 8일에 공시가 나왔던 게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두산중공업의 두산퓨어셀의 지분을 좀 주고 양도를 해주고, 그리고 두산중공업에 대한 유상증자를 진행을 한다라는 부분인데, 회사명은 두산중공업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신주 배정일이 지금 보시면은, 자, 유상증자를 1조 3천억 원 가량 주주 배정 후에 실권주를 공모를 한다. 이 공모 가액은 1,700원이고 확정 예정일은 11월 3일. 뭐 이 공모 가액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바뀔 수도 있는데 우선 배정 우리 사주에서 20%를 먼저 주고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신주 배정일은 10월 16일. 10월 16일이니까 아직까지 조금 더 배정일이 남아 있는 상황이죠. 우리 사주 조합의 시작일이 2020년 12월 3일이고 구주주는 11월 3일, 그리고 종료일은 11월 4일, 납기일은 11월 11일입니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12월 24일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 공모가 진행이 되고 이게 권리를 좀 받은 다음에 공모를 좀 진행을 하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 친환경 산업으로서 두산중공업에 힘을 좀 몰아주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 산업의 타격을 지금 받는 경쟁성에 대한 그런 효율성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악재가 출현을 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는 우리 이 날개의 파손으로 인해서 극단적으로는 이런 유상증자의 차질을 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미지 쇄신이 좀 필요합니다. 금액 자체가 좀 높은 부분에다가 1,500원이라고 하지만 주가가 좀 떨어지면 유상증자 하는 것에서도 타격이 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다행스러운 점은 지난해에 파손이 됐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왜 이게 지금 또 부각이 됐을까라는 점은 한국전력공사에서 보고서를 받았을 때 이런 점들이 부각이 됐다라는 부분이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그리고 두산중공업에 두산퓨어셀 지분을 넘겨주기 위해서 두산퓨어셀 지분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한다, 양도를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도 절반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다 라는 부분은 지금 다소 주가 상승을 제한시키는 요인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도 매각이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두산 입장에서는. 근데 두산 인프라코어를 매각하는 게 현대 건설 그룹, 현대중공업 그룹과 함께 협상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는데, 현대중공업 그룹이 현대가 인수에 적합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는데, 사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승인을 해줄지 그런 부분도 좀 의심이 된다라고 계속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빠르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좀 세 가지 정도, 원래는 두산인프라코어의 매각이 중점이었는데 지금 이제 두산퓨어셀의 나머지 절반 매각을 못한 절반의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친환경 산업의
그 블라인드 이런 이미지 쇄신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그리고 두산중공업에 그 지분을 넘겨주는 두산 퓨어셀의 지분을 두산 퓨어셀에 매각을 하면서 넘겨줘야 되는데 또 다른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과 함께 이런 전체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유상증자에도 또 차질을 입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기업의 그런 채무를 상납하기 위해 대출을 상환을 하기 위한 유상증자의 차질이 있으면 기업의 자구 안에 차질이 입을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조금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유상증자 가격이 1,700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까지 좀 떨어지려는 움직임을 좀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직까지는 크게 뭐 신경을 쓰지 않고 있으면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고 어떤 이슈들이 좀 나와줄지, 인프라코어의 매각이 좀 더 부각이 될지, 그런 부분은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가 오늘 지금 영상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은 단순히 참고를 해주시고, 아 이런 상황들이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매일매일 무료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시면 상단 부분에 링크가 나오게 되시는데, 이 AP투자연구소라는 링크를 클릭해서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 깜빡깜빡거리시는 라이브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카테고리, 이것을 클릭하시게 되시면은 쭉 내려오시다 보시면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무료로 수익을 좀 제공해드리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여기 25일 게시판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게 되시면은 우리 장전부터 시작해서 국내외 시황부터 시작을 해서 9시부터는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9시부터는 현재 시간 9시 원풍물산 현재가 2,900원 기준가로 매수하셔라. 그리고 1차 목표가는 2,985원이고요. 손절가는 2,8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2분에 KPM테크 현재가 6,900원에 매수하시고 1차 목표가 7,100원, 손절가 6,65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4분에 제이시언 시스템이 현재가 8,750원 기준가로 매수를 하시고 1차 목표가 9,010원, 손절가 8,450원으로 대응하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다고 댓글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은 5분에 KPM테크 최고가 7,460원으로 1차 목표가 달성했다라고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관련 움직임 좀 말씀을 좀 드려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원풍물산도 1차 목표가 3,015원으로 1차 목표가 달성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렸고, 자, 제이시언 시스템도 1차 목표가를 돌파를 했다고 이렇게 그 차트를 통해서 또 호가를 통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수익을 좀 드렸죠. 저희가 무료 종목으로 수익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로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